엄마, 할머니 좀 빨리 쫓아내. 문 앞에 선 김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11살 서윤이,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손녀를 키웠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숙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짐이었습니다. 곧 해결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남기고 가겠다고. 바로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후 3시쯤 김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68살.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박지연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방해하면 안 됐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을 닦았어요.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 방에서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손녀 목소리였습니다. 11살 서윤이. 왜?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정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집 언제 넓어져? 서윤이 물었습니다. 왜? 좁아? 응. 내 방도 작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곧 넓어질 거야.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진짜? 응. 언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할머니 좀 빨리 쫓아내면 되지. 정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방 내가 쓸 수 있어? 당연하지. 서윤이 웃었어요. 좋다. 엄마, 빨리 해.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그럼 할머니 어디가? 서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 있잖아. 할머니 집? 어디? 옛날에 살던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아, 거기. 근데 엄마. 응? 할머니만 없으면 우리 집 완벽한데.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좀 답답해. 맨날 집에만 있고. 곧 괜찮아질 거야. 정숙은 복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3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손녀를 키웠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차렸어요.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짐이었어요. 쫓아낼 대상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좁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이니까, 함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위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 김정숙. 이 집 정숙 명의였습니다. 30년 전에 샀어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웠던 집. 10년 전 남편이 죽고 정숙은 혼자 살았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윤이도 엄마 보고 싶대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정숙은 기뻤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하지만 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는 거였어요. 정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통장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7천만 원. 남편 보험금이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아들한테 주려고 했어요. 나중에. 하지만 이제 정숙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녁 6시쯤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3가지. 식탁을 차렸어요. 밥 먹자.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서윤이도.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 서윤이 앉으며 말했어요. 응, 먹어. 정숙이 밥을 퍼줬습니다. 서윤이 먹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먹었습니다. 정숙은 앉아 있었어요. 먹지 않고, 어머니,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래요? 근데 어머니, 응? 내일 서윤이 학원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정숙은 며느리를 봤어요. 또, 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세요? 아니, 데려다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가 웃었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 국 좀 더 주세요. 서윤이 불렀습니다. 정숙은 냄비를 들고 나갔어요. 서윤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숙은 국을 퍼줬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밤 9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41살 이민수였습니다. 밥 먹었어? 정숙이 물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어요. 오늘 힘들었어? 좀요. 일이 많아서. 정숙은 물을 따라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여보 왔어? 응. 피곤하지? 씻고 와. 민수는 일어났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남았어요. 며느리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숙이 불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짐이야?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네, 짐. 내가 짐이냐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들었어. 서윤이랑 얘기하는 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쫓아낸다고 했지. 곧 해결된다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정숙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숙은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3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틀렸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을 받습니다. 소유자 김정숙. 이 집, 내 집이야.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3년 전에 저장해뒀던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번호 위에 멈췄습니다. 눌러야 하나. 정숙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정숙인데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집 팔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사시는 집 말씀이신가요? 네. 언제쯤 생각하세요? 정숙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빨리요.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뵐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손녀한테? 아니면 자신한테? 대답은 없었어요. 정숙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짐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오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아니면 끝이 될지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지금보다는 나을 테니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첫밤을 보냈어요. 결심한 첫밤을. 다음 날 아침 6시. 정숙은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반찬도 꺼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3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으니까. 7시쯤 서윤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아침 뭐예요? 미역국이랑 계란말이. 또요? 서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싫은데.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퍼줬습니다. 서윤이는 앉았어요. 핸드폰을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그만 봐. 정숙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왜 참견해? 서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어요? 응. 고생 많으세요. 말은 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 드세요? 나중에 먹을게. 그러세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8시쯤 서윤이가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데려다 줘야지. 알았어. 정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빨리요. 늦겠어. 서윤이 재촉했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걸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앞서 걸었어요. 정숙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느려. 미안해. 정숙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다녀올게. 서윤이 손도 흔들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혼자.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응.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아침 먹고 난 것들 하나씩 닦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오늘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 많아요.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요. 빨래 바구니 넘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부터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렸어요. 소파 밑도 텔레비전 뒤도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이 청소기를 들고 지나갈 때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더 해주세요. 발밑을 가리켰어요. 정숙은 다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거실 청소가 끝났어요. 방도 청소했습니다. 서윤이 방, 부부방, 자기 방.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널었습니다. 옷이 많았어요. 며느리 옷, 서윤이 옷. 하나씩 털어서 널었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정오쯤 되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어요. 숨이 찼습니다. 가쁘게 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점심은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봤어요. 지금? 네. 배고프거든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이 있었어요. 밥을 데웠습니다. 국도 데웠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다 됐어. 며느리가 나와 앉았어요.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서 봤어요. 어머니, 안 드세요? 응. 나 배 안 고파. 그래요? 그럼 설거지 부탁드려요. 전 친구 만나러 나갈 거거든요. 며느리는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응. 문이 닫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상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싱크대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집에 있는 분이 이 정도는 해야죠. 며느리가 어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정숙 사장님이시죠? 네. 어제 전화하신 부동산 김성우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 상태 좋네요. 관리 잘했어요. 평수는 34평이죠? 네. 남자는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방도 보고
화장실도 봤습니다.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고. 남자가 말했어요. 얼마에 내놓으실 생각이세요? 시세대로요. 시세가 지금 8억쯤 되는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금매로 하시면 7억 5천도 가능합니다. 더 빨리 팔리겠죠.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럼 7억 5천으로 할까요? 네.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숙은 서류를 받았어요. 읽었습니다. 매도인 김정숙.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말씀 안 들으셨어요? 네. 남자는 잠시 정숙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매도인 김정숙.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 정숙은 다시 나갔어요. 서윤이를 데리러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에 서윤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응. 끝났어? 응. 두 사람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서윤이는 핸드폰만 봤어요. 정숙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정숙이 물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내? 응. 대답이 짧았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할머니, 배고파? 서윤이 말했어요. 뭐 먹을래? 라면.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윤이에게 줬어요. 고마워.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민수는 피곤한 표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정숙이 물었어요.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배고파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나와 앉았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천만에. 민수는 먹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 짐이야?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한테 내가 짐이냐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지연이랑 서윤이 얘기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날 쫓아낸다고. 곧 해결된다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네. 엄마 덕분에 서윤이도 잘 크고 있고. 민수는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숙은 민수를 봤어요. 그럼 왜 지연이는 그런 말을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 몰랐어요. 됐어. 정숙은 일어났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여보, 있었어? 응.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어제 얘기 들었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짐이냐고 물으셨어.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애 얘기였는데 애 얘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럼 뭐야? 서윤이가 혼자 그런 생각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 도와주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집안일도 다 하시고 서윤이도 돌봐주시고. 알아. 나도 알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순간적으로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사과해. 응.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정숙은 방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았어요. 다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이해하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아니야.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로 한 것.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으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살았어요. 아침을 차렸고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어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후 2시쯤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응, 수진아. 잘 지냈어?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들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렸습니다. 응, 요즘 괜찮아. 며느리가 웃었어요. 아니, 별일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응, 같이 살지. 정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괜찮아. 집안일 다 하시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육아? 그것도 다 맡으셨어. 나는 편해.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응, 그래서 좋긴 한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좀 답답하긴 해. 맨날 집에 계시니까. 정숙은 숨을 참았어요. 그러게.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사는데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래도 곧 해결될 것 같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 아니, 아직 건강하시긴 한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전문적으로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 아, 그거. 며느리가 웃었어요. 명의가 누구든 뭐가 중요해. 정숙은 귀를 더 기울였어요. 어차피 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시어머니 통장? 그냥 두고 있어. 건드리진 않았어.
잠시 멈췄어요. 아직은. 근데 나중엔. 모르지. 며느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잖아. 정숙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집도 마찬가지야. 명의는 시어머니지만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실질적으론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 나중에 명예 이전하면 돼. 정숙은 일어났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며느리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천만 원. 남편이 남긴 돈이었어요. 보험금. 아들 주려고 모아둔 돈. 하지만 며느리는 이걸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정숙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5시쯤 정숙은 서윤이를 데리러 갔어요.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이가 나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왔어? 응. 친구들이 정숙을 봤어요. 서윤아, 저분이 할머니? 응. 같이 사셔? 응. 우리 집에서.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좋겠다. 할머니 계시면 편하겠다. 서윤이가 웃었어요. 뭐가? 불편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맨날 간섭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서윤이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할머니잖아. 할머니여도 싫어. 엄마도 빨리 내보내고 싶대. 친구들이 웃었어요. 정숙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서윤아, 가자. 정숙이 불렀어요. 서윤이가 돌아봤습니다. 네.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왔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서윤이는 앞서갔어요. 정숙은 뒤따라갔습니다. 서윤아. 정숙이 불렀어요. 왜요? 할머니가. 불편해? 서윤이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아니요. 아까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서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한 말이에요. 진심 아니야?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빨리 가요. 늦어요.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서윤아? 응, 엄마. 서윤이가 달려가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오늘 학원 어땠어? 좋았어. 숙제 많아? 응, 좀.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 며느리가 불렀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 네. 이틀 정도.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좀 부탁드려요. 그래.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다시 양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행. 이틀. 그 시간이면.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정숙인데요. 아, 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뛰었어요. 매수자 나왔어요. 7억 5천에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빠르면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가능합니다. 정숙은 숨을 참았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내일 가능하신가요? 내일.
며느리가 여행 가는 날. 네, 가능해요. 그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아들도 퇴근해서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들 먹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안 드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배 안 고파. 요즘 식사를 잘 안 하시네. 괜찮아. 정숙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여보, 나 내일 여행 간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이틀만. 엄마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겠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밤 10시쯤 정숙은 짐을 쌌어요. 조용히, 천천히. 옷 몇 벌, 통장, 서류. 그게 전부였어요. 큰 가방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3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가져갈 건 이것뿐이구나. 정숙은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이 들었어요. 이제 떠나야지. 캐리어를 옷장 안에 숨겼어요. 내일 아침 며느리가 떠나면 나도 떠날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소유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어머니, 저 갑니다. 정숙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서윤이 부탁드려요. 알았어. 며느리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틀 후에 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이는 학교에 갔고 아들은 출근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부동산 약속은 10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해. 방으로 갔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에 숨겨뒀던 것.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통장, 서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동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지금 나가요. 10시에 뵐게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정숙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부엌, 복도. 3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제 끝이야.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열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서서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시에 부동산에 도착했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김성우가 나와 맞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매수자 이진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정숙도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앉았어요. 김성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정숙은 서류를 받았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서명 부탁드립니다. 펜을 건넸어요. 정숙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김정숙. 끝났습니다. 김성우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계약금 받으시겠습니까? 이진우가 수표를 꺼냈어요. 7,500만 원입니다.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수표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 치르면 명예 이전하시면 됩니다. 김성우가 말했어요. 그때 열쇠도 인계해 주시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진우가 일어났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숙도 일어나 악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가 나갔어요. 정숙도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가 말했어요. 혹시 이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오늘 안 해요. 오늘이요? 네. 짐이 많지 않아서요.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표를 가방에 넣었어요. 7,500만 원. 계약금. 일주일 후면 6억 7,500만 원이 더 들어와.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 찾으세요? 작은 거요. 원룸이나 투룸. 혼자 살 거예요. 예산은 어느 정도세요? 전세로. 2억 이내로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주소를 받았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후 1시쯤 정숙은 세 군데 집을 봤어요. 마지막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전세 1억 8천이에요. 부동산이 말했어요. 정숙은 방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거실도 있고 작은 부엌도 있었어요.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정말요? 빠르시네요. 언제 들어올 수 있어요? 집주인한테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능하대요. 좋아요. 계약할게요.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냈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숙은 새 집 열쇠를 받았어요. 손에 쥐고 봤습니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숙은 서윤이를 데리러 갔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캐리어는 근처 카페에 맡겨뒀어요. 서윤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응? 학교 어땠어? 그냥요. 두 사람은 집으로 걸었습니다. 서윤이는 핸드폰만 봤어요. 정숙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배고파? 뭐 먹을래? 라면.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서윤이에게 줬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집을 둘러봤습니다. 3년. 3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끝이야. 저녁 6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왔어? 지연이는요? 여행 갔어. 이틀 후에 온대.
아, 맞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저녁은요? 곧 할게. 정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차렸습니다. 밥 먹어. 민수와 서윤이가 나왔어요.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들과 손녀를. 엄마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배 안 고파. 요즘 잘 안 드시네요. 몸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민수는 계속 먹었습니다. 서윤이도.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밤 9시쯤 정숙은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먼저 떠난다. 미안해. 말도 없이 가서.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고마웠어. 같이 살 수 있어서. 하지만 이제 엄마는 짐이 됐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그래서 가려고 해. 집은 팔았어. 엄마 명의였으니까. 미안해. 정숙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돈도 엄마가 관리할 거야. 통장도 다 가져갈게.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고 싶어.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서윤이 잘 키우고 엄마는 괜찮을 거야. 엄마가 편지를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수에게 겉봉에 썼어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을 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정숙은 짐을 다시 확인했어요.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리를 끊었으니까. 새벽 5시쯤 정숙은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안녕. 작게 속삭였어요. 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민수에게 잘 보이는 곳에. 신발을 신었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현관 열쇠, 집 열쇠, 모두.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안녕.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른 시간에.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유. 이런 기분이구나. 택시를 잡았어요. 어제 맡겨둔 캐리어를 찾으러 갔습니다. 카페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잠깐만요. 잠시 후 사장님이 나왔어요. 캐리어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정숙은 캐리어를 끌고 갔어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해였어요. 새로운 시작.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차는 아침 햇살 속을 달렸습니다. 정숙을 태우고 새로운 삶을 향해 이틀 후 오후 3시쯤 박지연은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 서윤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지연은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방으로 뛰어갔어요. 침대가 없었습니다. 옷장도 빈 방이었어요. 어머니,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이게 무슨. 지연은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부엌, 화장실, 베란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응? 왜? 집이 이상해. 뭐가? 가구가 다 없어. 어머니도 안 계셔. 민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야. 뭐? 빨리 와.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 쪽에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일어나 가까이 갔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메모였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김정숙. 지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게. 눈물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몰라. 이것만. 지연이 메모를 건넸어요. 민수가 읽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돌아왔더니 이렇게. 민수는 메모를 쥐고 엄마 방으로 뛰어갔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끊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왜 안 받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여보, 이거. 손에 다른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있었어.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민수에게.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먼저 떠난다. 눈이 흔들렸어요.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집은 팔았어. 엄마 명의였으니까. 민수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집을 팔았다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연이 편지를 주워 읽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을 팔았어? 명의가 어머니였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당신 몰랐어? 몰랐어.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민수는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전화를 받으셔야 하는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음성사서함이었어요. 엄마,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뭐, 집이 팔렸으면 우리 어디서 살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이 없어진 거야. 매수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민수가 말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겠지. 지금 가볼까? 그래야겠어. 두 사람은 급히 나갔어요. 구청으로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이진우. 등기일 오늘.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오늘. 명예 이전됐어. 그럼 정말 팔린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처가 있을까? 민수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봐야겠어. 근처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세 번째 부동산에서 알았습니다. 아, 그 집이요? 제가 중개했어요. 중년 남자가 말했어요. 매도인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네. 김정숙 사장님. 어머니가 언제 계약하셨어요? 일주일 전이요.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 전. 네. 금매로 나왔어요. 빨리 팔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매수자. 연락처는요? 그건 드릴 수 없어요. 개인정보라서.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녁 6시쯤 민수와 지연은 서윤이를 데리러 갔어요.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이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달려왔습니다. 왜 같이 왔어? 서윤아.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어디 갔는지 알아?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왜?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가자. 세 사람은 집으로 갔어요. 아니, 집이었던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거실을 보고 멈췄어요. 왜 이래? 할머니가 가구 다 가져가셨어. 지연이 말했어요. 왜? 할머니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안 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빈집에서 잤어요. 이불도 없었습니다. 옷을 깔고 누웠어요. 서윤이가 울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지연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곧 올 거야. 정말? 응.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속으로 불렀어요. 왜 이러세요? 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엄마를 찾아야 했으니까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하려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 어머니예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세요? 이틀 전부터요. 경찰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혹시 가실 만한 곳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연락은 해보셨어요? 받질 않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오후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지연아, 여보.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찾아볼게. 엄마, 찾으면 뭐해? 집은 이미 팔렸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디서 살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출도 있고 카드값도 나가고.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 대주셨던 거 몰랐어?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 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200만 원씩 나갔어. 그게 우리 생활비였어? 그런 것 같아.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난 몰랐어. 나도 몰랐어. 당연히 우리 돈인 줄 알았지. 지연이 울었어요. 어떻게, 정말 어떻게. 민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서윤이가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응. 민수가 서윤이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빈 집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서, 할머니 없는 집에서, 그리고 깨달았어요. 집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집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엄마를 찾았어요. 친척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 친구들에게도 물었어요. 연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계속 확인했어요.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어요. 이 과장님, 요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정리하시고 오세요. 이러다 실수하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었던 곳으로. 이제 일주일 후면 나가야 했어요. 매수자가 입주한다고 했으니까. 거실에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봐? 민수가 물었어요. 카드가? 지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번 달 얼마야? 400만 원.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400? 응. 생활비, 서윤이 학원비, 내 옷값.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150만 원.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민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다 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짐이라고 했어. 쫓아내려고 했어. 지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내가 정말 못됐어. 밤 9시쯤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내일 학원비 내야 해. 민수와 지연은 서로를 봤어요. 얼마? 50만 원.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미안한데. 왜? 학원.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서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왜? 나 학원 좋은데. 돈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받으면 되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안 계셔. 서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와? 응.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한테 나쁜 말 많이 했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서윤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 사람은 안고 울었어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해? 이사 준비 해야 하잖아. 어디로? 월세 알아봤어. 근처에. 지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투룸. 보증금 1000, 월세 60.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구가 없었으니까 옷가방 몇 개가 전부였어요. 아빠, 우리 진짜 이사가? 서윤이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았어요. 투룸이었지만 방이 작았습니다. 거실도 비좁았어요. 여기서 살아야 해? 서윤이가 물었어요. 응. 싫은데 참아야 해. 지연이 말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새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서윤이가 울었어요. 할머니 집이 좋았는데 미안해. 지연이 안아줬어요. 민수는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옛날 집이 보였습니다. 멀리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 주인이 들어왔나 봐.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속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이 과장, 실수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다음엔 감봉입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또 라면이야? 돈 아껴야 하잖아. 요즘 매일 라면이었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방에 있어. 공부하고. 민수는 방문을 열었어요. 서윤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응. 공부 잘 돼? 아니. 서윤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왜? 학원 안 다녀서 못 따라가. 미안해. 민수는 서윤이를 안았어요.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괜찮아. 할머니가 오시면 되잖아. 응.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안 오실 거라는 걸.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 한 그릇씩. 맛없다. 서윤이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먹고 싶어? 지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수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라면을 먹으며 울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민수는 엄마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음성사서함이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제발. 녹음 시간이 끝났어요.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어요. 엄마, 속으로 불렀어요. 우리,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길게 달빛만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동네, 작은 아파트 2층,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혼자 쓰기엔 충분했어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민수였어요. 지연도, 문자도 가득했습니다. 엄마 연락 주세요. 엄마 제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숙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김정숙 님 맞으시죠? 네. 여기 서명 부탁드려요. 정숙이 서명했어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책이었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요리책, 여행책, 에세이. 정숙은 책을 꺼내봤어요. 60세, 나를 위한 여행.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우편함이 있었어요. 열쇠로 열었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꺼내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정기예금 만기 안내. 정숙은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낯선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정기예금 만기됐다고 연락받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입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이시네요.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건넸어요. 잠시 후 처리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은 은행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내 버킷리스트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1. 제주도 여행. 2. 도자기 수업 듣기. 3. 봉사활동하기. 4. 새 옷 사기. 5. 친구 만들기. 정숙은 펜을 들었어요. 1. 제주도 여행.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었어요. 3박 4일. 혼자서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르렀어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각자의 삶을. 정숙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녁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혼자 먹기엔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보지 않았어요. 민수일 거였으니까. 계속 울렸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응.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엄마. 저희.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알아. 돌아와 주세요. 제발.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 나 안 돌아가. 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쫓겨나지 않으려고 먼저 나왔을 뿐이야.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너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건 그때 제가 몰라서. 알았어. 다 알았어. 정숙이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엄마, 제발.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다시 짐이 될 거야.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민수야. 정숙이 창밖을 봤어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짐 취급 당하지 않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냥 나로 살고 싶어.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응. 그럼 연락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이요? 응. 가끔 안부는 물어볼게.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사랑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밤 9시쯤 정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랑해요.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나도 사랑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문제야. 사랑한다고 함께 살 수는 없어. 존중이 없으면. 정숙은 이불을 덮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침을 차렸어요. 토스트와 샐러드.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나가볼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서 누군가 인사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저 박순이에요. 김정숙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혼자 사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 떠나서요. 그러셨군요.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우는 중이에요. 순이가 웃었어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어요. 다음에 또 봬요.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좋아요. 정숙도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 정숙은 도자기 공방에 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물레를 천천히 돌리세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어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뿌듯했어요. 내가 만든 거야.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웃었어요. 감각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계속 흙을 만졌어요.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지만 내 집이야.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은행도 갔고 새 친구도 만났고 도자기도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 혼자 사는 것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건강하셨나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서윤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사랑합니다. 정숙은 문자를 읽고 있었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나 괜찮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 친구를 만났다. 도자기도 만들었다. 혼자 살기. 나쁘지 않다. 자유롭다. 누구 눈치 안 본다. 짐 취급 안 당한다. 이게 행복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살아볼 만하다. 나로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민수야, 지연아, 서윤아. 속으로 불렀습니다. 잘 살아라. 엄마는 여기서 잘 살 거야.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함께 산다는 건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존중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숙은 잠들었어요. 편안하게.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의 자유로운 하루가, 존중받는 하루가,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